K대학 입시는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전형은 일반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입학 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시행됩니다. 반면에 특별 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기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K대학 입시에서 일반 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각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서 4년제 일반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 모집은 일반적으로 9월 중순부터 원수 접수가 시작되어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된 이후인 12월 말부터 시작되어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됩니다. K대학 입시에서 전형 방법은 수시와 정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K수시는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대부분 수능 전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K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명 정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수시가 27만 명 정도로 80% 수준인데 반해 정시는 7만 명 정도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K대학 입시에서는 수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34만 명 가운데 비수도권은 21만 명 정도로 전국의 61% 수준이고 수도권은 13만 명 정도로 전국의 39% 수준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시 모집 인원이 18만 5천 명 정도로 89% 수준이나 되어 정시 2만 3천 명 정도인 11%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시가 8만 5천 명 정도로 65% 수준이고 정시는 4만 6천 명 정도인 35%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에 비해 정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K대학 입시의 모집 인원을 전형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 수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은 23% 수준이고 정시 수능 전형은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시 논술 전형은 3% 수준으로 가장 적습니다. K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학생부 전형이 68% 수준으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만 정리해보면 수시 학생부 전형이 교과 11%와 종합 34% 합쳐서 45% 수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정시 수능도 40% 수준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논술도 9% 수준으로 학생부 교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수시 학생부와 정시 수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대학교협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작년 3,058명에서 1,509명을 증원한 4,567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2,000명 지원을 계획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다소 축소된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정원이 50% 정도나 되는 많은 인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K대학 입시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전공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대학의 성과평가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 거점 국립대 및 국가 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 단과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주요 대학들이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확대한다면 대학 입시에서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행 K대학 입시는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등이 다양하게 실시되는 그야말로 다원적인 선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수시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교과 플러스 수능, 교과 플러스 서류, 교과 플러스 서류 플러스 수능, 교과 플러스 면접, 교과 플러스 면접 플러스 수능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종합전형도 교과 플러스 서류, 교과 플러스 서류 플러스 면접, 교과 플러스 서류 플러스 면접 플러스 수능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시 논술 전형은 논술 100%, 논술 플러스 학생부, 논술 플러스 수능, 논술 플러스 학생부 플러스 수능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은 수능 100%가 대부분이지만 수능 플러스 학생부, 수능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와 정시 모두 실기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K대학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됩니다. 2025학년도에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대부분 수시학생부 종합으로 112개 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27개 학교이며 정시 수능은 21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합니다. K대학 입시에서 특별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회균형 특별 전형은 대학에 따라 기회균형, 고른기회, 사회통합, 사회배려, 사회다양성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기회균형 전형의 전체 모집 인원은 37,000명 정도입니다. 정원 내에서 1만 명 정도, 정원 외에서 27,0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국가보험 대상자,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동을 졸업한 재직자,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 만학도 가운데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선정하여 학생들을 통합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대체로 국가보험 대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대학 간 수직전설 구조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인한 지역대학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지역산업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의 악순환 방지,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필요성 증가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강원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광주 전남 정부권, 제주권 모두 6개의 권역으로 나뉩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최소 입학 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대학은 40%이고 간호대학은 30%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재학 기준은 고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입니다.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인재 모집 인원은 24,0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수시로 선발합니다. 최근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는 유리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 인재로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되었으니 모처럼 지방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무전공 선발 확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대로 수도권 대학의 무전공 선발이 25% 정도로 확대된다면 현행 자유전공학부처럼 통합형 수능에서 미적분을 주로 응시하는 자연계 수험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이 늘어나므로 합격선이 현행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주로 인문계열 선발 인원을 무전공 선발로 대체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인문계열 학과들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대학 전체의 평균 합격성은 상승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작년 3,058명에서 1,509명을 증원한 4,56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애초에 2,000명 증원을 계획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다소 축소된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정원의 50% 정도나 되는 많은 인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의대뿐만 아니라 의학계열 합격선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아질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학계열로 쏠림에 따라 그 외의 자연계열 학과의 합격선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되 변화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K대학 입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1차적으로 자신의 교과 성적과 수능, 학력평가 성적을 비교해서 수시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과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우수하다면 수시에, 반대로 수능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 높다면 정시에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일반대든 전문대든 단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소위 수시 납치를 당해서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으니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시 원서 접수가 수능시험 이전에 실시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수능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인지 정시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9월 학력평가 이후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지만 성적표가
수시 접수가 끝난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9월 학평 가채점 성적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수능 성적이 학력평가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하면서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능시험은 오랫동안 공부해온 졸업생들의 성적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학력평가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재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대수능에서 학생들이 학력평가 성적을 유지하기만 해도 수능 대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능에서 기재되는 성적이 아니라 9월 학력평가 가채점 성적을 자신의 최대치로 인정하고 냉철하게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K대학 입시에서 재학생은 수시, 졸업생은 정시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재학생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025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진학하려는 졸업생 비율이 너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고 해서 난이도가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국어 150점, 수학 148점으로 전년도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절대평가인 영어도 1등급 비율이 4.7%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일단 수시에 집중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찍부터 성급하게 정시 파이터가 되면 수시와 정시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K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들이 최대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시에서 학생부, 논술, 실기 가운데 어느 전형에 지원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이 중심인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부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큰 종합 전형에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으므로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종합에 지원할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전형은 객관적인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량평가인 교과와 달리 입학사령관에 의한 주관적 정성평가이므로 합격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일반고는 교과, 특목 자사고는 종합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교과 전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도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상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입시로 선발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불리한 교과 성적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출신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해도 학생부를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특목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6학종은 재수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 학생부를 교과 4 플러스 종합 2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두 개 정도만 약간 상향으로 종합에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시나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종합의 비중을 더 늘리면 될 것입니다. 한편 정시 수능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도 교과 성적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시에서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파라고 해서 학교의 교과 성적을 버리면 수업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수업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대부분 수능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교과 성적이 수능 성적과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 시험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곧바로 수능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시파라고 해서 수시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막강한 정시에서 재학생들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시 납치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상향 지원하면서 6회나 되는 수시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시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시 논술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국어와 수학이 중심인 논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천대와 수원대 등에서 실시하는 교과 논술은 EBS 수능 교재를 중심으로 약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곧 교과 논술 준비가 됩니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희망대학의 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에 응시하는 등 정시파도 수능과 논술 준비를 병행하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과 이건주의 책, K대학 입시, 그리고 학교 나침반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